12번째 강의인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라고 하면 메모리의 주소를 포함하는 변수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주소는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가리키고 있는데요. C나 C++에서도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와 C++에서 포인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더라도 포인터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결국 틀린 값이 되어 이로 인해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에 버그가 된다는 것인데요. 러스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스마트 포인터라고 자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러스트에는 스마트 포인터가 아닌 일반 포인터도 존재합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 기호를 사용해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값입니다. 레퍼런스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기능이 없고 참조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스마트 포인터는 포인터처럼 작동하지만 추가적인 메타데이터와 기능이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먼저 DEREF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트는 std의 OPS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요? 1번에서 x를 참조하는 가변 레퍼런스 y를 만들고 값을 출력해보면 x의 값이 나옵니다. 2번에서 별표 연산자를 y에 사용하면 y가 가리키는 x의 값인 a를 얻을 수 있고 이 값을 b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서 x의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x를 출력했을 때 x의 값으로 b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행 결과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원래 값을 얻기 위해 사용한 별표 연산자가 호출하는 트레이트가 바로 DEREF입니다. DEREF 트레이트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원래 값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스마트 포인터에 구현해야 별표 연산자의 사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트는 러스트에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드랍 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값이 범위에서 삭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트레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값이 범위를 벗어나면 러스트의 소유권 개념에 의해서 자동으로 메모리에 삭제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드랍 트레이트는 특별한 경우에 구현해야 합니다. 값이 메모리에서 삭제될 때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던가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강제로 메모리에서 값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포인터의 값은 스택이 아닌 힙 영역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스마트 포인터가 범위를 벗어나면 힙 영역에 할당된 메모리 역시 삭제되어야 하므로 드랍 트레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값이 메모리에 삭제될 때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y가 스코프에서 벗어나면서 먼저 메모리에서 할당이 해제되고 다음 x가 할당 해제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강제로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코드와 같이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서 값을 메모리에서 즉시 할당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x를 강제로 메모리에서 할당 해제시킨 다음에 x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값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 시점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박스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러스트에는 i32 캐릭터와 같은 원시 타입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타입의 크기를 컴파일 시점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타입의 크기가 런타임에 정해질 때도 있을까요? 다음 코드는 러스트로 구현한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에러를 확인해보면 노드 타입이 무한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스로 감쌀 것을 제한합니다. 넥스트를 옵션 안에 박스 안에 노드로 만들고 head.next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노드 역시 박스의 new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노드 타입의 객체는 그 크기를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가변의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박스 타입으로 노드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앞에 예제에서 컴파일러가 박스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박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메모리의 스택 영역이 아닌 힙 영역에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에 저장되는 것은 힙 영역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힙 영역은 컴파일 타입의 크기가 정해지는 스택 영역과 달리 런타임에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컴파일 타임의 크기를 알 수 없는 노드 타입의 데이터를 박스를 상속해서 힙 영역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RCT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값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변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러스트는 소유권의 규칙에 하나의 값에 단 하나의 소유자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코딩을 하다 보면 하나의 값에 여러 개의 소유자를 할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RCT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RCT는 레퍼런스 카운팅의 약자로 이 역시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지만 컴파일 타임에는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시점만 알 수 있는데, 이럴 때 RCT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RC의 값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변수가 몇 개인지 추적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스코프 안에서 RC의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참조하는 곳을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행 결과를 보면 레퍼런스의 카운트가 점점 증가하다가 스코프가 종료되면서 참조하는 곳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f 셀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RC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C는 공유받은 값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는 인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RC로 감싸진 오너는 툴스가 불변이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툴스를 ref 셀로 감싸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ref 셀은 RC와 비슷하게 어떤 값을 힙의 영역에 저장하지만 내부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다릅니다. 스마트 포인터는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